백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가 18일 그러니까 단식을 한 지 19일째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18일 오전 7시 10분에 뭐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에 네. 가가지고 생리식염수 네. 링거만 그렇죠. 받고 응급조치만 받고 20km가 떨어진 녹색병원이라고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거기까지 20km 먼 녹색병원까지 갔느냐. 그래서 그 녹색병원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녹색병원은요, 그 1980년대 원진 네이온 시대, 소위 말하면 지금 고영신 TV를 시청하시는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그 굉장히 원진 네이온 사태로 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이 유명한 산재 네. 사건이죠. 그렇죠. 산재 사건이죠.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양길승 원장이 소위 말하면 직업병 재단 관리 이사장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물론 뭐 산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환자들이 내원이 돼가지고 치료를 하는 병원인데 지금 이 녹색병원이 야권의 이 단골병원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얼마 안 된 얘기지만 1980년대 이 사건 이후 말고 이 민노총 한노총 위원장이 이 녹색병원 공동발전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면서 단식을 하다가 결국 이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원식 의원이 네. 뭐 그 당시 대표 당시에 또 단식을 하다가 네. 여기서 치료를 하고 입원을 했었던 건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재명 그 대표께서 이 병원으로 간 이유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거쳐서 무려 20km의 그 거리가 떨어진 녹색병원은 사실은 이제 건강 정보 유출이라는 게 단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그 기민한 사안입니다. 예. 소위 말하면 생리식염수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영양분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이 돼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기자들 그 출입 통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유리한 건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이나 야권에서는 상당히 병원과 우호적인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기자라든가 언론 보도를 할 때 병원 측으로부터 상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호적인 녹색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진영 논리를 사실 병원에 대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 녹색병원에 벌써 후원금을 보내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예. 여기도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녹색병원은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응원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녹색병원이 뭐 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간 건 아니지만 야권 성향에서는 좀 마음을 놓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병원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응징한다라든가 또 반지지층에서 녹색병원에 대한 어떤 댓글 이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미리서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녹색병원은 산재라든가 직업병 예. 여기 전문 치료 기관이지 단식 치료 전문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위원장이 그 발전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권 쪽 인사들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녹색병원에 좀 치료를 받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건강정보라는 것은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에 대한 건강정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타 또 적대국의 그런 원수라든가 순애들의 그런 건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주 합니다. 치열한 예. 경쟁을 벌이고 있지 정보전을 않습니까? 펼치기도 하고. 예. 그런데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면 과거 YS라든가 DJ 뭐 그 외에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도 진짜 제대로 단식을 하니까 물만
오고 소금만 네. 먹고 8일을 다 못 넘겼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 8일 9일째 하고 이제 김영삼 YS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기간은 그렇지만 뭐 23일 인데 8일 만에 간 거예요. 결국 병원 이송은 8일 만에 된 거죠. DJ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19일째 해서도 뭐 19일째 그쪽에서는 상당히 뭐 정신도 혼미했다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쌩쌩해갖고 다녔지 않습니까? 한 15일 뭐 16일 돼도 이 검찰에 나가서 큰 소리 꽝꽝꽝 치고 나오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데 거기는 좀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은 네. 그때 커터칼 사건 때 의사가 나와서 다 그렇죠. 브리핑을 네, 했는데 브리핑하고. 여기 녹색병원에서는 당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데서 건강진단 해보니까 뭘 좀 잡수셨는지 큰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면 단식했다는 게 완전히 단식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도 없지도 않았는데 들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나요? 사실은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헐적 단식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외형상 단식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영양분을 음식이라든가 어떤 그 섭취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물과 소금만 섭취를 하지만 예. 이면적으로는 이제 간헐적 단식 형태의 장기간 단식에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의료진의 일부 그 조언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있는 분은 더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네. 뭐 인슐린 부분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9일째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이제 비판 세력도 있지만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단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19일째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고 뭐 의료진이 이제 발표하는 거는 급격한 그 혈당 강화라든가 그 혈압 강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소위 단식 상당한 그 말기쯤 될 때는 실질적인 단식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간헐적 단식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합리적으로는 들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단식을 통해서 상당한 그 전략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과가 크지요 지금. 첫 번째 비명의 비판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목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에 보면 국힘 쪽이 35%인데 무려 민주당은 46%까지 지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지지층들이 결집한다는 완전히 거거든요. 결집했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이고 46%면 지난 대선 때 그 얻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다 소위 몰리는. 말하면 상당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던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적으로 야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사직성의 각오로 단식을 하는데 이거 좀 심정적으로 좀 동조가 가네라고 해서 우호적인 지지를 표명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지금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그 제3자 뇌물 애국한 관리법이라는 이 방북 대납비 이 부분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가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식이 19일째 됐는데 지금 중환자 상태인 사람은 아마 분명히 가결이 되면 예상입니다만은 앰뷸런스에서 휠체어를 타고 갈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판사가 이 중환자에 가까운 사람을 야권의 대표를 떠나서 이걸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그 판사는 소위 더불어민주당 지지 쪽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 측에 아마 난리나 버리겠죠. 철천지 아주 앙숙이면서 철천지 아주 표적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고령이라든가 이 병상이 이 깊은 사람을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림수가 주요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주 일거 삼득 사득 일거오득 한피 양타 쌍타 지금 이런 어떤 전략적인 성공을 하신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녹색병원에 가서도 병상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뭐 21일까지 부결될 때까지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내건 목표 뭐 3가지인가 요구했는데
지금 그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데 그거 받아들이라고 끝까지 하지는 않을까? 언제까지 할까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개각입니다. 개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해양 오염수 방류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라든가, 그다음에 전면 개각,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인데 민주주의 후퇴도 사과를 이게 이루어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없고요. 없죠. 어느 국민도 이게 과연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단식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병원 단식은 단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 병원 그렇군요. 단식은요, 24시간 의료진 간호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혈압이 낮아지면 즉시 초동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분을 투입을 합니다. 영양제를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시고 빨리 등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의 본분 또 야권의 대표로서 이런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명분 없는 단식이란 비판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자는 단식이라는 지금 여론이나 비판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지도 않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하겠다고 단식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생떼라고 하죠. 떼쓰기라고 하죠. 단 한 분의 국민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단식, 병원 단식 중단하시고 나와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는 게 가장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19일 날이 9.19 남북 네. 정상 합의 5주년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첫 서울로 서울 옵니다. 나들이죠. 상경 네. 나들이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녹색병원으로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 중단을 이렇게 간곡히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이 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을 명분 삼아서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출구 전략이 네.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산 책방이라든가 상당히 잊혀져 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현 정부가 이제 전 정부를 공격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좀 SNS 활동이라든가 대외 의사 표명, 의견 표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 9.19가 이제 남북 정상 평양 공동선언 이제 이런 5주년 행사에 이제 기념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기념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죠, 이 정치권에. 왜 그러냐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인데 지금 대외적인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인 표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내년 총선 4월 10일 날 총선에 대한 밑거름으로 야권 세력의 결집으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모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 방문을 해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그 마음 알겠다. 그런 대의도 알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식을 중단하고 그리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투쟁을 하시라. 이렇게 하면 이제 출구 전략으로 그걸 명분 삼아서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야권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케 하는 출구 전략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녹색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녹화를 지금 하는 시간이 아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녹색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서 서로 뭐랄까 의기투합하는 모습이랄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내년 총선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수사가 끝나면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세력을 자기 국회에서도 일정 정도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이재명 밀약설이 있다.
그래서 힘을 합치는 대신에 친문 공천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두 사람 간에 뭔가 묵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떡 본 김에 뭐 제사 지낸다고 서울 온 김에 이재명 만나서 또 격려 좀 해주고 단식에 출구도 만들어주고 또 친문 공천도 보장받는 그 사람도 일거삼득 사득 될 그런 행태예요. 네. 그 공천권이라고 하는 이제 지분 확보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대로 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상황이라든가 부결이 되면 자동 불구속 기소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4월 10일 공천권을 이제 한 달 전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위 공관위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국회 내에 상당히 친정 체제, 소위 물러난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우호적인 친정 체제를 또 구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기투합설이 나오는 물약설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명계에서는 공천 학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야만이 본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유리하게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의 밀약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확약이 된다고 하면 지금 비명계는 상당히 공천 학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낙연계가 제일 지금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명계에서는 이번에 22일 날 표결 문제도 의회에 그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 정치적인 논리가 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21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시죠. 아주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